지난 시간에 풀이의 급수의 존재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일단 그 풀이의 급수는 주기함수에 대해서 정의될 수 있어요. 내가 정의된다라는 표현보다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풀이의 급수가 없는 주기신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이의 급수가 존재한다고 전제하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파이 kt는 우리 유클리드 공간에서 좌표축 또는 베이시스 벡터 잡듯이 베이시스 함수예요. 좌표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얘는 익스포넨셜 jk t분의 2파이 t. 그래서 t분의 2파이가 기본 주파수에 해당하죠. 이렇게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ak를 구하는 건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직교성 때문이죠. 직교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두 함수의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주기가 라지티인 그런 것만 다루는 거니까 우리는 두 주기 함수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이거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의 내적 정의하는 거랑 개념적으로 마찬가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자기끼리 내적한 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한 주기 동안 ft가 한 1 에너지인가요?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약간 그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썼는데 지난 시간 강의를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크기라는 표현을 엄밀하게 정의하기 전에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걸 제대로 쓰면 지난번에 내가 이걸 f의 크기라고 했는데 f의 크기의 제곱으로 쓰는 게 더 정확해요. 물론 이제 f의 크기란 절대값이어서 제곱하고 루트 씌운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내적을 정의하면 요 베이시스 함수들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 하면 이걸 뭐 n하고 l이라고 합시다.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 하면 n하고 l이 다르면 0이고 n하고 l이 같으면 이게 그냥 그 파이 n의 크기에 얘는 n하고 l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 n의 절대값의 제곱 dt. 근데 파이 n이 절대값이면 1이 되니까 파이 n의 제곱도 1이고 절대값이 1이고 t 동안 접근하니까 t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또 지난 시간에 파이 n의 크기라는 식의 표현을 썼는데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지난 시간에 전반적으로 크기라는 말을 제대로 정의한 채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 가운데 크기라는 말은 그냥 오히려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새로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베이시스 함수 파이가 직교성을 만족한다는 성질을 확인하고 나면 그러면 아주 간단히 ak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x와 파이를 내적한 게 바로 일단 한 번만 씁시다. ak 파이 k의 파이 n인데 파이 k하고 파이 n을 내적하는 건 k하고 n이 같을 때만 0이 아닌 값이 나오니까 얘는 ak의 파이 n과 파이 n의 내적. 그리고 뭐 얘를 내가 어쨌든 ak의 파이 n의 제곱이라고 쓰든 ak의 t라고 하든
어쨌든 AK에다가 계산하기 아주 쉬운 상수, 양수만 남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AK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거죠. x와 파이n을 내적한 것을 파이n끼리 내적한 거로 나눈 값이 되는 거예요. x, 예. A, N 아닐까? 그렇죠. 인정합니다. 예. 다 틀렸네. 당연히 n이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김새를 우리가 지금 얘를 그냥 정리하면 뭐 t분의 1에 한 주기 동안 x와 exponential j 이게 이제 파이 k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파이 k의 켤레 복소수는 지저분하니까 이건 1로 옮기고 우리가 이렇게 쓴 것의 의미가 그냥 별게 아니라 x를 파이 n과 내적하고 또 파이 n끼리 내적한 거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가운데 빨간 박스에 둘러싸인 표현이 단순히 이제 간결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파이들이 직교하기 때문이죠. 출발점은 테일러 곱수 전개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교통편에 해당하는 것은 파이들이 이렇게 직교하고, 그래서 테일러 곱수 프리에 곱수 전개할 수 있는 함수는 바탕 함수 파이n, 베이시스 함수 파이n이 직교성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기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 것이 되죠. 이 대목에서 이제 크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크기. 이제 어떤 함수의 크기를 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f라는 주기신호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f라는 주기신호의 크기를 내가 이것을 f와 0 사이의 거리로 정했어요. 거리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2라고 쓰면 얘는 그 두 번째 방법이라기보다는 2라는 숫자가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데 f의 기 얘를 이렇게 f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를 양쪽에 두 개씩 씌우면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한 주기 동안 ft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은 뭐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쓰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색깔로 쓰기로 하고 이것의 절대값의 제곱 한 다음에 2분의 1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정의하면 즉 에너지의 한 주기 동안 신호의 에너지의 루트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크기를 정의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다시 쓰면 x와 파이 n을 내적한 것을 파이 n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크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내적하고 연결이 되고 직접성과 연결이 돼서 이야기가 좀 잘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놈, 여기 2라는 숫자는 결국은 요 제곱의 숫자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크기를 P라는 기준으로 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distance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제 그 2라는 숫자를 분명해서 2라고 쓰죠. 내가 이거를 그냥 그 F의 크기를
0과 F의 거리로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풀이의 급수의 존재성을 얘기할 때 거리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면 F의 이제 P놈이라는 건 P라는 관점에서 F와 0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건데 바로 얘는 한 주기 동안 F와 0을 빼고 P제곱을 하고 적분을 하고 P분의 1제곱.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F의 무한대 놈이라는 것은 F와 0 사이의 거리를 재는데 얘는 이제 얘를 한 주기 동안 F와 0의 차이, 절대값의 최대값으로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두 함수의 거리, 한 함수와 0 사이의 거리로 그 함수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는데 요 풀이의 급수에서 우리가 따지는 크기는 요 P가 2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P가 2인 경우를 쓰면 이제 내접하고 비로소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분명하게 해주면 여기서 크기의 제곱이란 P가 2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특별히 풀이의 급수의 존재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띄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이제 좀 써주면 다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냐 하면 제일 먼저 이런 최소화 문제를 생각해요. 주어진 주기신호 X를 주어진 주기신호로 보는 건 일관된 지금 표현입니다. 주어진 주기신호와 이렇게 생긴 주기신호 사이의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지금 내가 조정할 수 있는 XT는 주어진 주기신호고 파이K도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 EN 플러스 1개 모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 그 녹색 박스 안에 있는 함수를 조절해서 X랑 가장 가까운 걸 찾는다는 이야기는 CK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통 속에서 with respect to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CK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같이 풀지는 않겠고 이 문제를 푼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이 문제를 풀 결과가 정확히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이거였죠. 이거 다시 한번 쓰면 파이 k의 2놈의 제곱 x와 파이 k였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기서 하지 않을 텐데 이건 그냥 일단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제곱항들로 모으고 제곱항과 관계없는 거 옆에 쓰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까지 하지는 않기로 하고 어쨌든 x와 이 en 플러스 1개의 주기신 그 파이 k들의 조합 의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ck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얘는 뭡니까? 앞에서 구한 얘랑 생김새는 같지만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기서 an을 이렇게 구했을 때는 풀이의 급수 존재한다 라고 가정하고 ak를 구한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직교성을 이용해서.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모양의 이 ak는 녹색 박스처럼 생긴 함수 가운데 x랑 가장 가까운 그런 걸 찾았더니 또 마침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물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는 과정에서 또 파이 k의 직교성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ak들을 집어넣은 거, 이거를 집어넣은 결과,
이거를 집어넣은 결과가 n의 함수일 텐데 xnt라고 하면 얘는 k가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 ak, pik, t가 되는 거죠. 이 xn til다가 이렇게 생긴 함수 중에서 x랑 가장 가까운 거예요. x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거리는 어떻게 쟀냐 하면 거리는 이렇게 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잰 것도 아니고 거리는 이렇게 잰 거예요. 두 개의 함수 빼고 절대값 씌우고 제곱하고 적분한 거예요. 제곱하고 적분하고 그다음에 루트 씌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거나 거리의 제곱을 가장 작게 하는 거나 ck를 구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xt와 k-n부터 플러스 n까지 ck, pk 구한 거 절대값 제곱 dt 그 다음에 dt하고 그 다음에 루트하고 제곱했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곱이 있으나 제곱근이 있으나 제곱근을 제곱해서 제곱근을 없애게 하나 결국은 이걸 가장 작게 하는 ck를 찾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푸리에 급수 얘기할 때 내가 최소화하는 것은 거리라기보다는 거리의 제곱인데 그걸 뭐 거리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얘를 가장 작게 하는 ck를 찾은 결과가 이렇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푸리에 급수의 존재성 여부를 떠나서 항상 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요 녹색 박스에 있는 모양처럼 생긴 함수 가운데 x랑 가장 가까운 거, 그것을 xn tilde라고 하면 얘가 바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앞에서 우리 여기서는 기호를 그냥 tilde를 안 썼네요.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죠. 어쨌든 xn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걸 xn이라고 하면 이 xn은 이 녹색 박스에 있는 모양의 함수 가운데 주어진 x랑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항상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 지금 한 주기만 본 건데 주어진 신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 주기만 본 거예요. 낯이 익죠? 이렇게 요 구형판인데 한 주기만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x1을 찾는다. 흐리네. x1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게 k가 마이너스 n에서 플러스 n까지 ck, pi, k인데 n이 라지 n이 1인 경우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까지 ck, pi, k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가장 작게 하는 걸 찾았더니 a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1을 구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x1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생긴 게 나오진 않겠죠? 빨간 거보다 검은 게 주어진 스퀘어 웨이브랑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x3을 구했어요. x3을 구했어요. 3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러니까 1차 고접화, 2차 고접화, 3차 고접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중간에 짝수 고접화는 사라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직류성분과 2차 고접화. 이거를 구해서 그렸더니 이렇게 생긴 게 나오더래요. 믿어보죠. 이렇게 생긴 게 나왔다라고 하면 믿겠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긴 게 나왔다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이번엔 n이 7일 때 구해봤어요. n이 19일 때 구해봤어요. n이 79일 때 구해봤어요. 느낌이 옵니까? 주어진 x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생김새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심히 좀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리는 이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x와 xnt의 절대값, 제곱을 절대값하고 한 주기 동안 분하고, 이것을 루트를 씌워도 좋고 루트를 없애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작게 하는 건 바로 이거죠. 얘는 distance x와 xnt의 제곱인 거죠. 자, 라디안이 점점 커지면서 xn이 x와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나요? x1보단 x3이, x3보단 x7이, x7보단 x79가 x랑 더 가까운 느낌이 드나요? 그러니까 라디안이 점점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라디안이 점점 커져서 얘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가면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럴 때 푸리의 급수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푸리의 급수의 존재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로 잰다고요? 두 함수의 거리를 어떤 자로 잰다고요? 차이의 절대값의 제곱, 루트는 씌우거나 말거나 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보면 볼 필요가 있어요. 요 지점 어떤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냐면 x와 xnt 사이의 거리를 보는데 어떤 거리를 보냐 하면 무한대 거리를 볼게요. 무한대 거리가 뭐였냐 하면 무한대 거리가 뭐였습니까? 무한대 거리가 차이의 피크죠. 그렇죠? 차이의 피크. 차이의 피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렴하는 것 같아요? 수렴하는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줄지 않나요? 물론 79까지만 본 거죠. 더 봐야 되지. 근데 79까지 본 경향이 79보다 더 큰 n에 대해서도 유지가 된다고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스퀘어 웨이브 x가 푸리의 급수 전개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애초에 xn을 구할 때 어떻게 했죠? 애초에 xn을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초에 xn을 구할 때 이런 자로 재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 자로 재야 되겠지. 만약에 처음부터 무한대 가지고 했으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나 무한대 가지고 했으면 이 과정 xn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xn을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직교성을 이용했던 거고, 직교하는 자기끼리 내적한 게, 내가 이걸 내적이라고 이런 걸 부르죠. 자기끼리 내적한 게 크기의 제곱이 되는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 투놈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잴 때 절대값에서 제곱하고 적분하고 그리고 루트 씌우고 그런 식으로 거리를 재면 이런 식으로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함수 찾는 문제가 잘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피크 값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세제곱을 하고 3분의 1제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투놈이라고 쓰는데 요 이자를 이용해서 이 투놈을 사용하는 게 그 일종의 최소화 또는 최대화를 최적화라고 말을 하는데 최적화하기에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법을 찾기에 좋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다시 보면 이 x에는 피크를 보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x로 수렴하는 것 같지 않으나 우리는 애초에 피크라는 관점에서 거리를 재지 않았어요. 우리는 적분을 한 거죠. 제곱하고. 그러니까 요 x에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x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게 푸리에 급수의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여기다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건 푸리에 시리즈 무엇에? x에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한다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x와 xn의 거리 또는 거리의 제곱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거리 제곱이라고 하면 xt-xnt 절대값 제곱 dt 얘가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두 함수의 거리를 생각하면 이것도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0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0으로 꼭 0으로 안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안전하겠네. Not necessarily. 그래서 요거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성립하지 않는 예를 우리가 이미 여기서 봤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본 거는 n이 라지 n이 79일 때까지 봤는데 이 경향이 지속되리라고 판단을 추측을 하면 그 추측이 올바른 추측인지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으면 또 좀 간단하지 않은 그 질문이 될 텐데 어쨌든 이 경향이 계속될 거라고 가정하면 피크 값은 전혀 줄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에서 피크 값이 줄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깁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깁스 피노메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주어진 주기 신호가 이렇게 불연속일 때. 생각해 보세요. 푸리의 급수는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쓰는 거예요. 정연파들은 연속이죠. 그런데 주어진 주기 신호는 이 경우 불연속 함수예요. 세상에 불연속 함수, 연속 함수 조합으로 쓸 수 있다고 보고 개수까지 구했어요. 앞에서 했죠?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 이거. 열심히 했잖아요. 주어진 x는 명백히 불연속 함수예요. 그리고 이거를 ak 곱하기 파이 k의 합으로 표시했어요. 파이 k는 명백히 연속 함수예요. 정연파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 불연속 함수를 연속 함수들의 조합으로 표시한다고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출렁거리는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했다면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푸리의 급수가 존재한다고 보고 개수 구하는 과정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벌써 두 함수의 직교성, 내적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직교성을 이야기했어요. 직교성을 가지고 쉽게 AK를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직교성, 내적을 사용한다는 건 이렇게 투놈을 쓴다. 투놈을 쓴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적과 함수의 크기 또는 투놈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푸리에 급수를 유도하는 과정도 그래요. 먼저 유한계의 파이 k들의 조합으로 생긴 함수 가운데 x랑 가장 가까운 걸 찾아요. 이거는 항상 찾을 수 있어요. 크기를 이렇게 재면 항상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푸리에 급수가 존재한다고 보고 찾은 계수랑 완전히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xn을 찾는 건 늘 가능해요. 문제는 이런 xn이 언제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x로 수렴할 거냐. 어떤 관점에서? 투놈이라는 관점에서.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결과를 받아만 드리기로 하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교과서에 있는 조건 1, 2, 3이 성립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바로 가죠. 그래서 디리클레이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그러면 xn이 n으로 수렴한다. xn이 n이 무한대로 가면 되겠네. xn이 x로 수렴하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x로 수렴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인 거죠. 충분 조건이니까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만족하지 않아도 푸리에 급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충분 조건이 만족해서 또는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라지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xn이 x로 수렴한다는 말의 의미는 AK가 이런 식으로 AK가 이런 식으로 잘 정의된다는 것만을 뜻하진 않아요. 이런 AK는 항상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한 AK들을 가지고 파이 K를 곱해서 다 더한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런 AK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AK들은 다 존재하더라도 AK랑 파이 K를 곱해서 다 더하는 게 수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푸리에 급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AK를 못 구한다는 상황을 떠올리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모든 K에 대해서 AK는 항상 잘 정의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계산한 AK 가지고 파이 K랑 곱해서 다 더하는 작업이 불가능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수렴한다는 것은 크기를 어떻게 잰다고? 절대값 씌워서 제곱하고 접근하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크기를 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크기를 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조건이 만족하면 라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xn이 x로 수렴하고 그때 우리가 푸리에 급수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푸리에 급수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푸리에 급수 존재한다 할 때 거리가 0일 때라고 하시잖아요. 0으로 수렴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일단 수렴할 때 입실론 델타 가지고 수렴성 따지는 정의하는 건 알죠. 예. 근데 0으로 수렴하는데 x 값이 0이 안 될 수가 있나요? x. 이 그림. 근데 0으로 수렴하지 않지 않나요?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이 xn이 n이 무한대. 지금 피크는 생겨도 면적이 줄잖아요. 적분은 사라진다고. 선 같은 건 어떻게? 이게 이제 그 수렴하는 거니까 그 면적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차이 x-xn의 절대값 제곱한 것의 면적을 구하는데 그 면적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죠. 유한한 n에 대해서. 하지만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을 잰다는 게 중요한 거죠. 피크값이라는 게 x의 최고값 빼기 예. 그 xn의 최고값. 예. 이거. 이렇게 내가 정의할 수 있죠. 어차피 주기신호만 지금 갖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는 주기신호의 푸리에 급수에 관심이 있는데 주기신호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함수가 정의된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다 따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기신호를 따지는 거고 주기신호는 라지 t마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 라지 t 동안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피크는 그냥 두 개의 차이, 절대값의 그야말로 최대값. 물론 내가 이제 거칠게 얘기를 한 건데 이 함수가 막 불연속이고 그러면 최대값조차도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 맥시멈을 뭐 수피멈으로 바꾸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맥시멈 또는 피크 값을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렇게 엄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맥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걸 좀 확장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조건 한번 다시 보죠.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조건 아래서 풀이 xn이 x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세 가지 조건, 충분 조건을 디리클레이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증명하진 않고 그냥 구경만 할게요. 조건 1은 우리 이거 비슷한 표현 본 적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ht 절대값에서 이거 뭐였죠? 임펄스응답의 ht인 LTI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었죠? 이걸 absolutely integrable이라고 불렀죠. 근데 주기신호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접근할 수 없겠지? 왜냐하면 라지 t만큼 계산하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기신호는 이렇게 그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신호 가지고는 따지면 한 주기만 봐야 되겠지? 한 주기 동안 절대값이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absolutely integrable over any period는 한 주기를 어떻게 잡아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0에서부터 t0 플러스 t까지인데 이 t0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아래 첨자 라지 t를 쓰기로 했죠. 첫째 조건은 absolutely integrable, 절대값이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번 세상에 한 주기면 유한한 시간인데 그동안 접근할 수 없는 신호도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그림. 이 면적이 유한하지 않은 함수 수학적으로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absolutely integrable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니야? 성립하지 않는 신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신호는 물리적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신호 같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1은 물리적으로는 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수학적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신호를 우리가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실제 측정하는 또는 만들어내는 신호의 푸리의 급수 같은 데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 조건이 물리적인 신호들은 대부분 만족하는 조건이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좋은 소식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첫째 조건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접근할 수 있다. 절대값이어서. 두 번째 조건 보죠. 그냥 이것도 한 주기씩 따지면 돼요. 반복되니까. 한 주기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발생하는 지점이 유한번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은 신호도 있나요?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2번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 이런 거죠. 여기 최대값, 최소값,
무수히 한 주기 동안에 반복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함수 만들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조건 2를 만족하지 않는 함수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으나 이런 신호가 물리적으로 있을 거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조건 2도 좋아요. 세 번째 조건. 불연속점이 한 주기 안에 여러 번 있지 않다. 한 번만 있다. 그렇지 않은 신호도 있나요? 수학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 하지만 불연속점이 이렇게 한 주기 안에 한 번 있지 않아. 무한히 많이 있는 그런 신호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조건은 충분 조건이지만 이 세 조건은 물리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신호들이라면 그런 주기 신호들이라면 대부분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조건이 아주 강한 조건은 아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주기 신호는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해서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기 신호는 다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수학적으로 논리를 전개할 때는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수학적으로는 풀이의 급수 존재하지 않는 주기 신호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예는 예컨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 거다. 비록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 조건이죠. 그리고 이런 조건들은 그런데 실제 신호들은 다 만족할 것 같다. 그러면 실제 주기 신호는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논점과 실질적인 논점, 물리적인 논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견적하면서 정교하게 살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디리클레이 조건을 만족하면 풀이의 급수 존재가 보장된다. 그리고 물리계에선 이런 조건이 되게 만족된다. 그리고 또 수학적으로도 이 세 개의 조건이 다 충분 조건이므로 이 세 조건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풀이의 급수 존재가 가능한 신호도 없지 않다. 순전히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잠깐 보죠. 우리 구형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풀이의 급수 전개하면서 이 피크 값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아마 x가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주기 신호 풀이의 급수 전개하면 풀이의 급수 전개된 신호는 당연히 연속 신호죠. 연속 신호들의 조합이니까. 그러니까 불연속 신호를 연속 신호들의 조합으로 표시한다? 이게 말이 되나? 극한입니다. 우리는 지금 라지엔이 아무리 커도 어떤 고정된 라지엔 값을 가지고 xn을 구하면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가 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x랑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차이의 면적이 점점 작아질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풀이의 급수가 존재한다는 말의 수학적인 의미인 거죠. 그럼 이제 어쨌든 x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좌변은 불연속이고 우변은 연속인 이상한 일이 좌변이 불연속일 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불연속점에서 우변은 어떻게 과연 계산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또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결과만 여기다 쓰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변을 먼저 썼네. T0에서 함수가 불연속이라면 그 불연속점인 T0에서 우변을 계산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 불연속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의 평균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요 한 장, 강의 노트 12쪽인 요 한 장의 이야기는 증명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소개를 했어요. 증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할 수는 있겠죠. 교수님, 아까 저 세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않아도 그 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예시가 그 두 입장에 이건 아니요. 이거는 그냥 이 세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 거? 네, 이게 그 예시인가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 조건 중에 어느 거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자, 이 구형파 프리의 급수 존재한다고 뭐 계속 구했어요. 그리고 요 깁스가 한 실험을 보니까 그냥 존재할 것 같은 심증이 강하게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 세 조건을 만족한다면 드리킬레이 조건이 비충분 조건이라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프리의 급수 존재할 거라는 그 보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 이야기는 요 함수가 이 충분 조건 세 개를 다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 지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거 인지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다 만족하죠 이거. 판단해보자고요. 세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니, 내가 지금 좋은 질문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는, 지금 3번 당연히 만족하고요. 1번 당연히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건 2번밖에 없어. 그죠? 최대와 최소가 생기는 지점. 그런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대 한 번 생기고, 최소 한 주기 동안에 최대 한 번 생기고, 최소 이렇게 2번 생기는 거죠. 그러면 2번 만족하는 거지. 근데 혹시 이렇게 봤어요? 최대가 한 번 생기는데 이 최대값을 일이 되게 하는 x값은 무한히 많다. 혹시 그거 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러네. 제가 좀 질문을 잘못한 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지면서 여기서는 보면 최대값이 되게 하는 최대값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한히 많죠. 두 번째 거는. 예. 여기서도 최대값이 만들어지면 요 y축에서 보면 하나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게 하는 t의 값들은 또 무수히 많잖아. 네. 그래서 이거 보고 혹시 2번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근데 요 최대값이 여기서 한 번 생성됐다라고 보면 2번도 만족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예.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예. 두 번째 전장에서 보면. 이거요? 요거? 예. 예. 그래서 메이나 테브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말인가요? 어디에 그런 게 있죠? 첫 번째 줄에 메이나 테버 이거는 좋은 질문. 이거는 메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메이가 있어서 한꺼번에 붙은 건데 메이를 통째로 다 빼버립시다. 그러면 불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거에 조건에 메이가 있으니까 결과에도 메이가 들어가겠지. 근데 내가 메이를 다 빼면, 조건에서 메이를 다 빼면, AK가 파이나이트 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X의 프리의 급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AK, 파이 K 다 곱해서 더한 게 발산해. 그러면 이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문제 없는데, 만약에 조건에서 얘를 다 지우면, 그게 더 좋은 문장일 것 같네요. 다 지우면 얘도 같이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메이 대신에 다스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유한하거나 얘가 이랬을 때는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저거 대우로 해서 이제 퓨리가 있으면 저게 이제 파이나이트하고 그리고 컨버지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건 맞죠. 그러니까 컨디션하면 이제 퓨리가 있으니까 저게 파이나이트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틀린 문장은 아닌데 여기서 그냥 메일을 전제와 조건에서 다 지워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f AK is infinite or xn diverges even when AK is finite. 그럴 때 x does not have a Fourier series expectation.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메일을 통째로 다 빼버리자. 이대로 틀린 건 아니고. 왜냐면 조건에 메이가 있으면 결과에 당연히 메이가 있어야 되겠죠. 예, 써놓고 보니까 내가 이 불필요한, 이게 아마 교과서에서 가져온 문장 같은데, 다 메일을 지우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프리의 급수 존재성 이야기를 어떻게 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증명을 소개하지 않고 그냥 언급만 한 게 어느 부분인지를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서 뭐 뻔하지. 12쪽에 있는 내용만 증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충분 조건인지. 이거는 여러분의 수건 사업으로 삼기로.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방학 때 좀 열심히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푸리에 급수의 존재성까지 포함해서 푸리에 급수 계수 구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파이 k가 직교한다는 사실이 한 거죠. 그리고 파이 k가 직교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함수의 크기를 이른바 투놈, 에너지의 루트라는 관점에서 함수의 크기를 정했다라는 사실과 연관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끼리 내적한 게 크기의 제곱이 되지 않는 거죠. 자기끼리 내적한 게 크기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 시간 푸리에 급수에 관한 이야기 남은 건 푸리에 급수 계수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 바로 3.5로 넘어갑니다. 3.5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 얘기 한번 하죠. 이 대목에서 자, 2차원 평면입니다. 2차원 평면 x1, x2 인데 얘가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이 1이나 뭐 1의 제곱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 원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싫을지도 모르겠는데 원 위에 있는 점들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점이죠.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모두 원 위에 있는 벡터들이 모두 크기가 같다 라는 문장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다 크기가 같다 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크기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관점에서 그냥 여기다 바로 씁시다. 크기를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벡터의 크기를 원놈이라고 하는데 그냥 절대값 씌워서 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벡터의 크기는 이게 투놈의 제곱인 거죠. 그냥 따로 씁시다. 투놈은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러면 요 빨간 것이 1이 되게 하는 빨간 게 1이 되게 하는 x1 벡터를 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 우린 지금 두 개의 도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 반지름 1인 원, 하나는 마름모. 자, 왜 파란 데 있는 벡터들이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주장합니까? 빨간 선 위에 있는 벡터들이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나요? 왜 원 위에 있는 게 원점에서 같은, 또 뭐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 이런 타원 위에 있는 벡터들이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예컨대 뭐 스케일링을 한다고 치면 이런 타원 위에 있는 점들이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원 위에 있는 것들이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보죠? 그냥 거리를 저렇게 주장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에 따라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갈 수 없는 답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흔히 이렇게 정의를 해. 흔히 원 위에 있는 벡터 점들이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흔히 정의하잖아.
그럼 왜 그렇게 흔히 정의하느냐고 내가 다시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 예?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어.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옥소품에서 쓸 수 있어. 다른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표현을 얼마나 간결하게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지.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요 빨간 마름모가 더 작으면 당연히 빨간 마름모에 있는 것보다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크기 비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크다 적다 얘기를 하는데 왜 원 위에 있는 벡터들이 흔히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말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보통 정의하냐 이거지.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많아요. 회전? 다른 거 회전 못 시키나? 그 빨간색을 회전시키면은 그 거리가 비교하기가 비교하기가 애매해진다. 회전이라는 생각은 나도 별로 못 해봤는데 회전에서 크기가 바뀌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회전에도 뭔가 영향을 안 받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거 왜 원하죠? 그래야 좀 더 일반화가 더 쉽고 더 직관적이고. 왜 일반화가 더 쉽죠? 미안해.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한없이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사실 이런 얘기도 막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마다 설명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리적인 이유보다 나는 거의 순전히 이런 말을 써도 되나? 되게 나쁜 한국어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예죠. 순전히 내적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얘 내적하고 관계됩니까? 또는 뭐 우리 앞에서 이렇게 크기를 정하면 얘를 보통 P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크기 정하면 얘는 내적하고 관계가 됩니까? 내적하고 관계가 되는 유일한 크기가 바로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적과 관련되지 그래서 직교성 얘기할 수 있죠. 직교성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런 거 여러분 삼각형 부등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X와 Y의 이거의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크기를 정하는데 투놈이라면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 트랜스포스 X 제곱 X 트랜스포스 Y Y 트랜스포스 X Y 트랜스포스 Y는 투놈의 제곱. 그래서 정의를 하면 X 트랜스포스 Y나 Y 트랜스포스 X나 똑같이 스칼라니까 스칼라는 트랜스포스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연산을 하는 게 투놈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의 P놈과 Y의 P놈 사이의 관계 가지고 뭐 잘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투놈을 쓰면 그러면 놈이 내적과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직교성 같은 거 생각하면 만약에 X하고 Y가 직교하면 뭐예요? X와 Y가 직교하면 그때 우리 X 트랜스포스 Y가 0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네. 피타고라스 정리는 투놈에서만 성립하는 거네. 그러니까 내적이 의미 있는 개념이 되고 내적이 크기와 관련이 되고 그래서 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성, 내가 원위에 있는 벡터들이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보면 마름모 위에 있는 벡터들이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적이라는 도구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순전히 도구라는 관점에서. 애초에 왜 원 위에 있는 벡터들이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볼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건 없는 거죠. 원래 그래서라기보단 그렇게 보면 좋으니까. 왜 좋으냐 하면 내적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제곱해서 다 더하는 또는 적분하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크기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한 풀이의 급수고, 풀이의 급수에서도 함수의 크기를 또는 두 함수 사이의 거리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해왔던 일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수학적 편의성, 뭐 이런 도구의 파워,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풀이의 급수의 성질 이야기하죠. 요 3.5는 이야기가 그냥 그 테크니컬하게 받아들이는데 거의 문제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두 개의 함수가 등장하면 두 개의 함수의 주기는 같다라는 전제 아래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그 같은 베이시스 함수 파이k가 같은 모양의 함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서로 다른 함수는 모두 주기가 같은 그런 주기가 같은 주기 신호인 거예요. 첫째 성질은 선형성. x의 풀이의 곱수 계수가 ak이고 y의 풀이의 곱수 계수가 bk면 그때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fs는 풀이의 시리즈의 제예요. 그래서 xt의 풀이의 곱수가 계수가 ak이고 yt의 풀이의 곱수 계수가 bk면 ax 더하기 by의 풀이의 곱수 계수는 이렇다. 이거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의 풀이의 곱수 계수를 ck라고 하면 ck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죠? 그렇죠? 이거 곱하기 파이k의 켈레 복소수 적분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등장하겠네. 풀이의 급수 계수는 선형성을 만족한다. 두 함수의 선형조합의 풀이의 곱수 계수는 두 함수 풀이의 곱수 계수의 같은 선형조합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풀이의 곱수 계수에 관한 정의 가지고 또는 포뮬러 가지고 결론을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풀이의 곱수의 개념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을 먼저 해보자고요. 종이하고 연필 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뒷짐지고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이를테면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걸어가면서는 연필하고 그 종이가 없으니까. 자, x의 풀이의 곱수 계수가 ak예요. 그러면 xt-t형은 뭐죠? x가 t형만큼 이동한 거죠. 그게 풀이의 곱수 bk는 ak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다 써놓고 보지 말라니까 좀 그러네. 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진작 찍을 걸, 그죠? 어떤 관련이 있을까? ak의 의미가 뭐였죠? ak의 절대값 의미가 뭐였지? k차 고접화 성분의 상대적인 비중? 예컨대 a1이 a2보다 절대값 3배가 커. 그럼 뭐예요? 1차 고접화가 3차 고접화보다 3배가 많은 거지. 파워 관점에서. 그러면 bk는 어떨 것 같아요? a1이 b1보다 절대값이 3배가 커. 3배야. a1이 a3보다. 그럼 b1은 b3보다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3배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함수를 좌우로 이동한다고 해서 고접화 성분 간의 상대적인 비중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없겠지. 그러니까 ak의 의미가 k차 고접화의 비중이라면 이동해도 비중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물론 bk가 ak랑 똑같은 모양은 아니겠지. 왜냐면 xt-t형은 x와
이동한 만큼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BK가 어떻게 나오든 BK의 절대값은 AK의 절대값과 비슷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유도하는 과정은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정의 가지고 하면 돼요. xt-t0의 푸리에 급수계수는 xt-t0의 푸리에 급수계수는 여기다가 이런 함수 곱하고 한 주기 동안 적분하고 t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 t-t0을 타우로 놓고 변수 치환해가지고 하면 뭐가 되겠죠.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하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ak에다가 지수함수를 곱한 게 bk이고 그 곱한 지수함수의 절대값은 항상 1이에요. 그러니까 bk의 절대값과 ak의 절대값은 같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확인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보는 건 1도 아닌 거지. 푸리에 급수계수의 정의 가지고 구하면 되니까. 1도 아닌 걸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예측하는 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일 같아. 그런 걸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시간에서 이동하면 우리 푸리에 급수계수를 AK를 K차 고조파 성분의 파워 이렇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주파수 유형으로 이동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계속 변주될 텐데 시간에서 이동은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할 거예요. 얘는 그거의 푸리에 급수 버전이에요. 그리고 시간에서 이동이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라면 시간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건 주파수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구해보면 되죠. 푸리에 급수계수 가지고. 시간에서 이동은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고 반면에 시간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건 주파수에서 이동하는 거. 물론 지수함수를 곱할 때 잘 곱해서 곱해진 뒤에도 주기가 바뀌지 않는 주기 신호가 되게 곱해야 되겠죠. 아무 주기 신호나 곱하면 안 돼. 아무 지수함수나 곱하면 안 되겠죠. 얘는 frequency shifting이라고 불러요. 주파수 층에서 이동하니까. 자, 각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반사한 거, 타임 리버설, t 대신에 마이너스 t 대입한 거. 이건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건 그냥 x에 관한 x의 푸리에 급수 포뮬러. 그래서 xt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t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ak가 마이너스 ak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서 반사하면 주파수에서도 반사인 거예요. 이것도 이 포뮬러를 떠올리지 않고 미리 개념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세요. 자, 스케일링 했습니다. 스케일링. 알파가 1보다 절대값이 크면 어떻게 되죠? 스케일링 했어요. 예컨대 알파가 2면 2분의 1로 압축되는 거지. 주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주기가 2분의 1이 되면 주파수는 2배가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신호를 그러니까 이 알파가 1보다 크다고 했을 때 알파분의 1만큼 주기는 줄고 알파만큼 주파수는 늘지만 각각의 고접파들 사이의 비중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시간 축의 스케일링만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푸리에 급수계수 AK는 똑같아요. 그런데 기본 주파수는 또 달라지겠지. 얘는 물론 그냥 식 가지고 그냥 xt의 식에서 t 대신에 알파 t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지만 이 식을 보지 않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나요? 어떤 박사과정 학생 자격 시험을 보는데 자격 시험이 이제 그 오럴 examination이었어요. 학생이 이제 질문하면 바로 이제 답을 하는 거지.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오는 상황이겠지. 근데 이제 이 학생이 훌륭한 학생인데 일단 질문하면 바로 이 펜을 들고 칠판 위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 바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쓰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뒷짐을 한번 져봐라. 쓰지 말고 생각 먼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연필이 없으면 생각이 안 되는, 사고가 흐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물론 시험 때는 항상 연필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항상 시험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종이하고 연필 꺼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논리를 전개할 때 내 생각의 흐름이 연필과 종이 없이도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연필과 종이 없이도 조금 생각을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곱하기입니다. x의 풀이의 급수계수를 ak라고 하고 y의 풀이의 급수계수를 bk라고 하면 곱한 것의 풀이의 급수계수가 hk라고 했을 때 hk는 ak와 bk의 컨볼루션이라는 거네. 물론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사실 미리 예측하기가 조금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한데 x 곱하기 y는 이게 x고 이게 y인데 여기서 이제 k하고 l이 여기서 이제 얘를 내가 hk exponential j k 오메가 0 t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요 k 더하기 요 k라고 하지 말고 n이라고 합시다. n이라고 합시다. n이라고 하면 요 k 더하기 요 l 요 k 더하기 l이 n 되는 그런 k하고 l을 다 모은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일반적인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그 적절히 변주돼서 반복이 될 거예요. 시간에서 곱하면 주파수에선 컨볼루션이에요. 그럼 이제 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시간에서 컨볼루션 할 수 있으면 주파수에선 곱하기가 되겠죠. 그런데 주기신호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컨볼루션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뭔가를 적분하는 건데 주기신호라는 건 라디티마다 반복이 되니까 주기신호를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유한한 양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주기신호는 이렇게 컨볼루션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컨볼루션 할 때 한 주기만 하면 되겠네. 주기신호는 어쨌든 라디티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라디티 동안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신호의 경우에도 시간에서 컨볼루션이면 주파수에서 풀이의 급수계수를 따지면 곱하기가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는 내일 모레 하고 내일 모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3.5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